City friend Professor Kim.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도시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세계 도시 이야기의 도시친구 킴 교수입니다. 앞선 베슬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토마스 헤드윅의 대표 작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마스 헤드윅은 병원 건물, 가방회사 매장, 예술가의 스튜디오, 윈도우 디스플레이, 변압기를 위한 2개의 쿨링타워, 템플, 영국 바닷가의 카페, 런던 버스, 브릿지 프로젝트, 발전소, 공원 등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완성을 하였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요, 2007년도에 발표되었던 스펀체어입니다. 이 스펀체어의 특징은요, 휴식과 회전을 하면서 즐기는 재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작품은요, 토마스 헤드윅을 세계적 디자이너로 명성을 높이게 한 바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이었던 시아 대성당입니다.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꼽혔고요. 저도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참관을 해서 이 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관과 기업관을 보았는데요. 정말로 토마스 헤드윅이 설계했던 시아 대성당이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전시관이 탄생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50개의 전시관,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엑스포에서 영국 정부는 탑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힘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다른 전시관과 차별화할 것인가, 관람객의 시선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토마스 헤드윅의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영국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국에는 세계 최초로 근대 공공공원이 조성이 되었고요. 영국 런던 소재 큐 왕립 식물원은 밀레니엄 종자은행을 세계 최초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여기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그는 나무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나? 아마도 없겠다. 아, 그래, 모두가 꽃과 나무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씨앗의 경우 어떤 유명한 식물원에 가더라도 씨앗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가든센터에서 작은 봉지에 담긴 씨앗을 보실 수 있을 뿐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씨앗 대성당을 설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헤드윅은 조그마한 씨앗을 어떻게 보이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접했는데요. 그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쥬라기 공원의 영화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바로 호박석인데요. 영화에서는 이 호박석에 갇힌 공룡에서 DNA를 추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바로 그 장면에서 일종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조명을 하여 그 씨앗들을 노출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컨텐츠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일된 분위기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한 큰 문제였는데요. 이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다음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아이들 장난감 광고 영상입니다. 모탑이라고 하는 어린이 미용실 장난감인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공차력인 도어를 활용한 장난감입니다. 밑에서부터 도어를 밀어서 올리면은 지금 위에서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토마스 헤드윅의 이 씨앗 대성당을 만드는 중요한 아이디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였는데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과 내부를 어떠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였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고안을 하도록 했는데, 이때 만든 것이 바로
씨앗 막대였습니다. 66,000개의 종 25만 개의 씨앗을 6.7m의 씨앗 막대 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이 6만여 개의 씨앗 막대들은요, 바람이 불면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해가 비치면 광학 막대 하나하나가 중심부로 빛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광학 막대마다 내장된 인공 조명들이 건물 내외부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씨앗 막대들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보시고 계시고요. 씨앗 막대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씨앗 막대를 활용한 전시관을 전체를 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젝트의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만한 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 요소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에 동의를 했고요. 남은 대지는 비어진 공공 공간으로 영국 씨앗 대성당을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열린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들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최종안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은요, 가로 세로 15m, 높이 10m인 이 작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휴식 공간이었던 열린 공간에서 이 파빌리온을 바라볼 수는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명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씨앗 막대를 보시는데요. 씨앗 대성당은 이처럼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씨앗 막대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에는 드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헬기에서 촬영하는 것이 당연했고요. 헬기 촬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하이 엑스포의 전경과 씨앗 대성당 주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요,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씨앗 대성당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가장 빛냈던 전시관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작품은요, 영국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입니다. 런던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디자인 안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박스 형태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버스보다 새롭게 디자인된 버스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크지 않게 느끼는 것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서리를 전부 다 굴려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줌으로써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층으로 탑승한 승객이 2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유리창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스 형태의 2층 버스고요. 새롭게 토마스 헤드웍에 의해서 설계된 2층 버스가 되겠습니다. 2층 버스의 후면의 모습이고요.
2층 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모업 과정입니다. 1대1 스케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모델링의 모습입니다. 제품화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버스를 보시고 계십니다. 실내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디테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 스탑 버튼이고요. 영국의 가장 명소인 타워 브릿지 옆을 주행하고 있는 버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버스가 차고지를 출발을 해서 런던 시내 주요 명소를 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런던 2층 버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마지막 소개해드릴 작품입니다.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성화대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는요, 하나가 아니라 204개의 성화대를 만들게 됩니다. 204개가 의미하는 것은요,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성화대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성화대의 모습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성화대가 착화되는 순간에서부터 환하게 켜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저희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토마스 헤드웍과 뉴욕 허드슨 야드의 베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의 베슬을 방문하실 때는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뉴욕의 새로운 명소를 자리 잡은 하이라인 파크와 시애틀의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 본사 스피어스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도시의 이모저모를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세계 도시 이야기의 도시친구 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ity friend Professor Kim.